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 창의력 20번째 수업입니다. 20번째. 이제 종강까지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잘 되새김하면서 자기 확실한 실력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수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세히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메모를 하는 습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강의를 메모하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빨리 메모를 하고 듣고, 그리고 이게 동영상이라는 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누가 말을 하는데 어떤 제가 저번에 보여주죠, 작은 이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누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항상 뭘 할 때, 나중에 어떤 취업을 했거나 사람을 만나고 할 때 그렇게 메모를 하는 이런 자세,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흘러가 버리는 데서 좀 주변적인 말은 빼고 골자가 되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메모를 빨리 하는 것. 하면 할수록 그게 늘어나거든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이 지난 학기에 우리 수업 때 제가 이렇게 노트 메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심리학과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노트에 이렇게 노트 이런 식으로 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 노트 한 권에 종강 때까지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쪽을 보면 늘 해오던 것을 다른 시각, 다른 생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는 내 삶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노트를 필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길래 종강 전에 제가 이렇게 이 학생의 노트를 이렇게 좀 복사를 주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내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고 그 학생에게도 아마 소중한 대학 생활에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게 정성껏 공부를 하면 그게 오래 가고 또 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이 필기는, 노트 필기는 여러분들처럼 이게 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했던 내용인데, 법학과 4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국어도 가르치면서 그런 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화면을 당길 수가 있습니까? 당기면 한번 대충이라도 보면
그 항상 그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 필기를 하고 내용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학생이었죠.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더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 학생도 물론 저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그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아주 글자를 작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그 이렇게 그 이 글씨를 그 이렇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 글씨를 촘촘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필기를 하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지 저는 이 노트를 볼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리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아주 그 어떤 이런 평소에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필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날려 적었다가 집에 가서 바르게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바로 강의실 그 우리 교실 탁자 그 책상에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뭐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그게 이 학생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이걸 한 번씩 보면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고 그 내가 했던 말에 어떤 이런 것들을 빠진 게 없는지 지금 우리 수업에서 좀 더 뭘 보충해야 될지 아니 조금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되고 그래서 내한테도 소중한 기록이고 그 학생에게도 소중한 기록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한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그 공부하는 일종의 자 이거 돌을 좀 올립시다. 디딤돌이 되는 거죠. 숫돌이 되고 디딤돌 숫돌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 마침 보니까 We are our choice 이런 말이 보이네요. 이걸 한번 소개를 할까요? We are 우리는 이다 뭐다? 우리 자신의 우리는 we are our choice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다 뭐다?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My life is my message라는 제가 헤드라인을 소개해줬죠. 내 삶이 그대로 내가 보여주는 메시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빈약할 수도 있고 충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빈약하면 빈약한 대로 충실하면 충실한 대로 내 자신의 실존성, 주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뭐뭐답다 이런 뜻이죠. 나의 정체성 같으면 나다운 거죠. 근데 나다운 게 이제 빈약하면 빈약한 아이덴티티가 되고 충실하다면 풍성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We are our choice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그런 호리천리를 실천을 해서 내 자신을 굉장히 충실하게 성장시키면 항상 이런 걸 생각하라고 했죠. 성장의 마디, 말 한마디라도 성장의 마디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복수죠. 선택.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선택. 어떤 걸 선택하고 그런데 선택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나는 저걸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선택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일해보고 싶은 회사도 저 기업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래 하는 공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이런 디딤돌 이걸 쌓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we are our choice.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 호리철리, 향상심, 그다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감과 매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돌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저 그렇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하나만한 어떤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이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각자의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어떻다? 굉장히 좁아진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e are our choice. 이 헤드라인. 이제 헤드라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냥 제목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생과 선택 이렇게 하면 헤드라인이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이 말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헤드라인적이 되는 겁니다. 헤드라인. 그 한마디를 보면 내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위와 our choice, my life is my message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뭔가 어떤 그 완성된 형태의 메시지가 거기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좀 어떤 일반적인 제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글을 쓰거나 표현할 때 인생 이렇게 하면 그것은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My life is my message 이런 것은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알겠죠? 내가 좀 이따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We are our choice. 저런 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하면 좋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 필기처럼 지금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학기가 이렇게 종강할 때쯤 되면 노트 한 권에다가 삶의 기록, 그게 바로 콘텐츠. 아, 내가 정말 이런 걸 했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내용들은 검색이나 기존의 어떤 책이나 이런 데 없는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낭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낭비고 미련합니다. 요렇게 품을 들여서 뭘 하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것은 이제 그 학생의 그거였고, 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원래는 이런 그 노트에 제가 쓴 거였는데 노트가 오래되면서 그 노트도 있습니다. 오래되면서 제가 타이핑을 새로 한 것이다. 새롭게 해서 1986년, 87년 그 현대 철학하고 이런 이 철학 강의 노트입니다. 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이핑을 다 한 겁니다. 타이핑을 다 해서 이게 68쪽 2년치 이 강의를 묶어놓은 거죠. 노트에는 그 강의실을 빨리 가버리니까 막 날려서 쓴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재본을 해서 지금도 한 번씩 보죠. 한 번씩 보고 여기 보면 1986년 12월 4일 목요일 종강 요런 이제 메모도 해놨고 그다음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타이핑을 한 게가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타이핑하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내용들은
철학사나 철학에 대한 강의, 현대철학, 분석철학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책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세월이 오래 30년이 지났지만 가지고 있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할 때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나의 대학생 때의 생활 때도 생각을 해보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철학사 책이라든가 현대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강의로 넘어서는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책에 다 있는 걸 뭐하러 미련하게 이렇게 다시 쓴 걸 타이핑하고 이렇게 재본을 해서 늘 가지고 있겠습니까? 중복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 강의의 내용은 기존에 있는 책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이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거울입니다. 유서 창의력 이 과목도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과목이 진부하지 않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단순 정리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런 옛날식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수업이 되지 않도록 이 수업은 이 수업대로 차별적인 그렇게 되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잘 메모해서 강의를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들을 때마다 그냥 서체 가버리면 쌓이지 않는다. 항상 메모를 해서 자기 걸 만들고 그래서 we are our choice 같으면 I am my choice 되겠죠. 그죠? 개인으로 하면 we니까 이것을 I로 바꾸면 I 그 다음에 I am my choice 나의 정체성, 나다움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니면서 계속 뭘 선택하고 할 때마다 늘 돌아보는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실천하고 이 메모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메모. 그리고 또 굉장히 보기 좋은 태도고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귀로 그냥 듣는 것보다는 메모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사 하나가 뜻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조사. 은이냐, 는이냐. 은는이가 이런 거 말고 도자냐, 그것은 이거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그것도 도자라는 것은 도라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뜻이 그것은 하고 뒤에 이어지게 달라지기 때문에 메모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한 것 중에서 그게 했는데 그 도냐, 그 뜻이 아니다. 이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항상 메모하는 습관, 작은 수첩,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해놓으면, 대학생 때 그런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간 뒤에 그걸 계속 실천을 하면 굉장히 좋은 태도다. 꼭 그런 게 호리철리죠. 그런 게 향상심이죠. 그 다음에 호리철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호리철리 실천 잘합니다. 신도 악마도 지난 시간에 디테일이 있다고 했죠. 디테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호리철리의 뜻인데 지난 학기에 한 공대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강의실이나 이래 할 때 보면 꼭 바꿔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앞자리에 잘 앉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강의실 만약에 이제 한 50명이 들어가는 그런 보통의 강의실이라면 먼저 와서 앞에 앉기보다는 보통 좀 뒤에 앉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오는 학생은 뒤에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떠밀리다시피 해서
앞자리에 앉고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정반대가 돼야 되죠. 앞자리부터 앉아서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공부의 분위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말해서 앞에 앉아야 이 말로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 상대방과 이게 어떤 그 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 이런 걸 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이 앞에 앉으면 또 자세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학생들이 좀 그 뒤에 앉는 편이죠. 뒤에 이렇게 뒤에서부터 채운다. 그리고 앞으로 오라고 하면은 잘 안 오고 또 이러게 되는데 그 지난 학기 한 공대 3학년 그 학생이 어느 날부터 바로 맨 앞에 내하고 이렇게 한 1m밖에 떨어지는 맨 앞에 그 맨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별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해하는데 그 중간고사를 쳤는데 그 학생의 답안 진주를 알 수 있죠. 거기에 자기 그동안에는 그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수업을 많이 이제 뭐 수강을 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중간이나 좀 뒤쪽에 좀 이렇게 뭐 대충 앉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맨 앞에 앉기로 했다. 맨 앞에 앉기로 했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그래서 그 계기가 호리천리였다. 호리천리 한번 써볼까요? 호리천리. 여기서 지난 시간에 천리 여면이라는 말씀 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마주 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지리적으로는 지금 이 동영상을 뭐 서울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대구에서 들을 수도 있고 저기 뭐 전라도에서 들을 수 있고 그 동영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리 여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마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호리천리가 바로 그런 아주 작은 1cm, 1g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호리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차원에서 선택을 하느냐. 호리를 디테일을 무시하느냐. 그냥 개가 사람을 물고 그 다음에 그저 그렇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것도 선택이니까 그죠? 그런 선택을 하면 나중에 대학생활을 보낼 때 부정적으로 큰 차이가 벌어지고 나의 선택이 향상심 애인의 자세로 향상심 그 다음에 뉴스마인드 사람의 개를 무는 특이함 은유절 요렇게 했을 때 그게 쌓이면 나중에 훨씬 긍정적인 바람직한 실력 이런 차원에서 큰 차이를 벌린다 이제 그런 건데 그 학생은 호리천리를 실천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제 맨 앞자리에 앉기로 내 자신을 바꿨다. 그것을 그 사연을 쭉 써나고 자기한테 있는 그런 좀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 실천을 이제 호리천리 차원에서 실천하면서 이제 맨 앞자리에 앉게 됐다는 그런 걸 제가 비로소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앞에 앉게 됐구나 비로소 알게 됐죠. 늘 코앞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은근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근지원. 우리 일상적인 상황을 말을 하되 그 뜻을 깊게 한다. 뜻을 깊게 한다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뜻을 깊게 하는 게 아니라 호리천리라는 걸 내가 거울처럼 잘 되새김 해보니 자기한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만 볼 때 그냥 머리만 따듬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거 30년 전에 대학생 노트지만 내한테는 거울이죠. 공부도 하고 그렇지 그때 이렇게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정말로 그것을 뛰어난 생각을 했구나 넘어서는 생각을 했구나 비욘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학기에 내가 같이 공부했던 학생은 이런 필기를 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구나. 서로 좋은 것.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아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은 뭘 해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바탕을 넓히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일상을 좁히고 내 삶을 좁혀버린다. 그런 것처럼 그 학생이 호리칠리 차원에서 이렇게 맨 앞에 앉게 됐다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호리칠리의 의미를 관념적으로 뭐 해석하고 풀이하고 다짐하고 이게 아니라 호리칠리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하는 게 우리 표현에 있어서 대원칙입니다. 은근지원처럼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물론 설명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그게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비로소 이 학생이 맨 앞에 된 이유 그리고 호리철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내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이죠. 그런 게 바로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의 문제가 자기 삶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좁은 강의실 안에서 뒤에 있다가 앞자리에 온 단순 이동 같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돌탑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의미. 그게 뭐다?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앞자리에 오는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 삶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걸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겪어보면 그 이공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한 뒤에 글을 쓰게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구체적으로 은근 지원에 가까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인문사회 조금 우리가 좀 문과 쪽 학생들이 그 표현을 할 때 보면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은근 지원 쪽이 좋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같은 걸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죠. 항상 내 삶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메이커 연습 노트에 그런 걸 자꾸 짧게 써봐야 됩니다. 짧게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 다음에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자주 나를 새롭게 하는지를 짧게라는 말은 일단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200자로 내 삶을 새롭게 한 걸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200자 같으면 원고지 한 장이죠. 띄어쓰기를 하면 몇 자 못 들어갈 때도 어렵습니다. 200자는 200자 쓰는 데는 어렵고 자 200자가 되면 500자로 씁니다. 원고지 2장 반이죠. 그 다음에는 나는 1000자로 써보는 거예요. 1000자. 1000자 정도가 좋습니다. 1000자. 우리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보통 1000자, 1200자 정도 됩니다. 보통 글씨로. 가로 세로 3.5mm 정도의 글자 크기를 그냥 이렇게 좀 따닥따닥 붙이지 않고 이렇게 쓰면 한 6장 정도 나오거든요. 1200자인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500자로 당신을 한번 소개해 보시오. 이 연습 안 해보면 연습 안 해보면 안 됩니다. 500자 안에 뭘 담을 거냐. 그럼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500자 같으면 무슨 말을 담고 좀 덜 중요한 것은 빼고 이런 판단을 아주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되니까 어렵죠. 200자는 짧으면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200자에 맞는 걸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덜 중요하다 싶은 걸 빼야 된다. 1000자는 조금 더 이제 살을 보태면서 이게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면 200자는 1분으로 치면 됩니다. 500자는 3분 정도로 치면 됩니다. 1000자는 5분 정도로 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분 동안 숨 쉬는 거 포함해가지고 숨 쉬는 거에 띄어쓰기죠.
쫙 이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 우리 쉼표라고 하잖아요, 쉼표. 문자로 표현할 때는 쉼표 되지만은 말을 할 때는 이 쉼표가 요렇게 안 해주면은 말을 할 때도 쉬어야 되는. 그래서 자, 200자로 나를 소개하고 500자로 나를 소개하고 1000자로 나를 세우고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역량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다움, 나의 역량, 이게 뭐냐 말이지. 여러분들 그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듣거나 뭐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물을 볼 때 돌을 보들 그러지만은, 뭘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어떤 글 같은 걸 할 때, 어떤 구조를 할 것이냐, 어떤 걸 보여줘야 이게 새로운, beyond, unusual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 계속 이렇게 머리에 구상해서 메모도 하고, 요렇게, 그렇게 계속 쌓이는 게 있지 않으면 증명할 게 없는,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00자, 500자, 1000자. 물론 이게 되면 200자가 안 되는데 2000자가 잘 안 됩니다. 500자가 안 되는데 5000자 잘 안 돼. 결국에는 100자가 써서 만자가 되는 거, 이거 다 호리철리죠. 그래서 200자로 써보고, 1분 동안에 말을 해보고, 앞에 AI가 하든 사람이 하든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부차적인 거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것이냐 하는데 핵심이 뭐다? 새로움이라는 거. 여기 보니까 아주 멋있는 헤드라인이 있던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저번에 소개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물론 안 버리더라도 그만큼 설레어야 되는 거죠. 가슴이 뛰어야 된다. 새롭지 않은데 가슴이 뛰겠습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가 없는데 내 스스로 가슴이 안 뛰는데, 그럼 내 스스로 호감과 매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과 글을 통해서 설레고 그 설렘을 공유할 수 있겠으며 호감과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게 내 삶의 중심추처럼 이런 디딤돌, 이 돌덩이처럼 내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헤드라인이죠. 멋있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자세 중요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뭐 어정쩡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잘 버려야 된다. 이게 막 설레지 않은 잡다한 이런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나만 진부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도려내, 칼로 격파해내. 그래서 설레지 않으면, 가슴 뛰지 않으면 다 쓸어내. 그 쓸어내는 도구가 뭐냐? 격파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뉴니스, 뉴스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니면은 안에 들어있는 설레지 않은 것들을 또 설레지 않은 것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새로움의 뉴스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자 쓰기, 500자 쓰기, 1000자 쓰기, 만자 쓰기, 1분 동안에 나를 보여주고 3분 동안 이게 대해서, 자, 1분 동안에 당신을 한번 소개해 보시오 이러면 자, 여러분들 이 말 하나 잘 보이죠? 선후경중, 이런 말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선후경중. 선, 후, 먼저, 그 다음에 나중, 그 다음에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겁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선후경중을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선후경중. 내가 뭘 쓰고 말을 하는데 200자는 1분이다. 500자는 3분이다. 1000자는 5분이다. 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호리철리 자세로 해나가지 않으면 그 견적이 판단이 잘 안 돼요. 500자로 써보시려면은, A4지를 하나 줘도, 500자는 이 정도 쓰는 게 되겠다. 이 글씨 크기로. 500자 같으면 A4지 한 3분의 1 정도 되겠구나. 3분의 1? 아니면 조금 더 될 수 있고, 이제 3등분 했을 때, 그런 걸 해서 알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500자 되겠다. 이 정도 되면 1000자 되겠다. A4지 한 장에 꽉 채우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1분 같으면 시계를 보고 지금 딱 시작됐으니까 1분 동안에 말할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런 걸 안 하면 1분 동안에 말을 하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말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은 선후경중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1분 안에 하락하면은 적어도 55초에서 1분 5초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3분 같으면 2분 50초에서 3분 10초 5분 같으면 4분 50초에서 5분 10초 그게 그 말하는 그것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3분 안이라는 주어진 그 시간에서 아니면 500자 안에서 뭘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5분 동안에 할 것을 더 줄이면 1분 할 수 있어야 되고 1분 안에 할 걸 5분 안에 하면은 살을 더 붙여야 된다. 선우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할 걸 판단해야 되고 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 선후 경종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뭐다? 빼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할 것을 판단을 하고 나중 말하고 그래서 선후 경종에 대한 그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자, 500자, 1000자에서 그게 맞는 선후 경종을 계속 판단해 나가요. 그래야 뭐가 된다?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알아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 은근 지원, 그 다음에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뭐 이런 것들, 그런 원칙들은 거의 다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막 쫙 뭐 붙고 있죠. 요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핵심은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200자든 500자든 1000자든 핵심은 뭐다? 그 안에 새로움이 담겨야 된다.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진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 게 들어있으면 1분을 말하든 3분을 말하든 5분을 말하든 200자를 쓰든 500자를 쓰든 그 1000자를 쓰든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면 뭐죠?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1%라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라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1%. 하나만한 말과 글이 넘친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뭐, 이 페이스북, 이 통로들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의 일종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핏줄. 내 안에도 이 핏줄이 돌아야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한 77억의 인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도 사회적 핏줄이 되어 있고, 그 핏줄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 미디어라는 말, 미디어라는 말은 통로다, 통로. 통로, 사다리. 통로다, 통로. 통로. 유튜브 같은 통로. 그 통로에 그냥 뭐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마나한 그 내용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움이 흐르느냐, 내 몸속에.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공유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라는 그 통로, 미디어를 이용하든, 어떤 다른 걸 이용하든, 거기에 흐르는 게 새로움이 흐르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학원도 생기고, 이렇게 해도 유튜브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1%라고 합니다. 1%.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인데, 그 콘텐츠 싸움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극을 받아야 영감이 생긴다, 영감.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영은 영혼이고 감은 느낌이죠.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게 있는 게 최고 수준의 감수성입니다. 최고 수준의. 이것만 되면 내가 이제 뭘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체의 차원이다. 그게 바로 실존의 차원이죠. 내 자신을 꽉 채우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진부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영감을 받도록 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자극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좋은 콘텐츠가 되도록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감 받는 이런 차원이 되면 여러분들 같은 수준 같으면 굉장히 그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 현실을 보는 눈, 일상을 보는 눈, 내 삶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죽으면 안 된다. 죽은 상태라고 하는 말은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식상 그것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식상 여러분들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식상하다. 식상 먹었는데 탈이 나는 거는 상처가 나다 이런 뜻이죠. 식상 배탈이 나는 거. 이 먹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무슨 장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뭐 글자, 모든 거죠. 우리 인식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식상하면 탈이 나는 거죠. 식상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식상한 말을 하고 식상한 글을 쓰면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이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아주 넓은 의미로 좀 일단 그것도 범죄다. 잡혀가는 구속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내 자신에게 내가 식상하면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다. 무슨 이야기죠?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여기에 유입되어야 되는 게 새로운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태도, 역량 이런 것들이 저런 식상함을 밀어내는 뭐가 된다? 격파하는 날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날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진짜 멋있는 헤드라인도 내가 이런 차원을 추구하지 않으면 공허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그리 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 현실 이런 게 어떤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그냥 그 진공관 속에서 현실과의 맥락을 끊어버린 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인 현실과 호흡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뉴스인 대중매체 뉴스를 활용을 해서 넓고 깊고 높은 의미의 뉴스 또는 뉴니스라고 해야 됩니다. NESS는 그 명사를 만드는 그거죠. 그러니까 뉴스 해야 되고 공급, 과잉 한 시대를 규정하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공급이 넘치는 시대. 우리는 좀 공급이 넘치는 시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생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죠.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뭘 공급하는 쪽이 100개를 공급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그 디맨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 사람도 100명이라면 딱 맞죠. 고용도 완전 고용이 되고 그거 이상적인 수요 공급 일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을 수가 있는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많다. 대학생도 공급이 많고, 공급이 많고, 여러분들, 제가 이 노트를 쓰고 하는 80년대 중반에는, 대학생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좀 우선 학교 배지 있죠, 배지. 대학생 자체가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좀 적었어. 근데 우리 선배 세대들은 대학생 배지를 그냥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브로치 달듯이 이 국회의원이 배지 뭐 금배지라고 소위 말하는데 뭐 실제는 은이죠. 그게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배지를 달고 이게 배지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 배지를 달고 했는데 이제 안 다는 경우가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 하던데 그 이후에 70년대 이럴 때 이 대학생들은 배지를 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제 좀 그냥 당연히 다는 것처럼 학교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녔죠.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 좀 적었으니까 이제 그래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학교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교에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 배지를 학교에 매점이 없으면 좀 제작을 하면 좋겠다. 그게 삶에 있어서 내 삶에서는 지금 내 자신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성장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가교 바탕이 되는 데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계명대학교고 이런 공부도 그게 하나의 어떤 마디가 되는 거다. 그럼 배지가 있으면 좋죠. 공급 과잉 시대인데 여러분들 슈퍼에 가보면은 라면을 항상 산다고 라면. 그 다음에 과자 이런 거 살 때 너무 많아서 옛날 같으면 라면 같으면 뭐 두세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여러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그렇다면 전문직에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전문직. 여러분들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법률 전문직입니다. 법률 전문직. 변호사가 지금 3만 명, 우리나라에 이제 3만 명 시대가 됐는데 변호사가 처음에 10,000명이 되는 시대는 한 30년 걸렸습니다. 60년대부터인가? 하여튼 이 등록을 할 때부터는 30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 3만 명이 될 때까지면 한 90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이런 건데 3만 명이 만 명이 될 때는 30년이 걸렸는데 그 만 명이 3만 명이 될 때는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년. 말은 어느새 이제 공급 과잉이 됩니다. 공급 과잉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의사도 이게 개업을 하려고 하면 누가 내 아는 사람도 개업하려고 하니까 개업할 자리가 없다. 한 발 건너서 병원이고. 자, 그래서 이런 공급 과잉 시대에 어정쩡한 그저그런 뻔하고 식상한 가짜 99% 사이비 차별화. 그건 차별화 아니거든요. 사이비라고 했죠. 사이비. 이 사이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보통 뭐 사이비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나 비슷한데 겉으로 보니까 비슷한데 닮았는데 이것은 이제 접속사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짜더라 이런 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99%의 사입이 차별화 그거보다는 1%의 진짜 차별화가 중요하다. 점점 이게 중요해요. 1%의 확실한 차별화는 99%의 사입이 차별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건 뭡니까? 헤드라인이죠. 선내지 않으면 버려라. 이것도 헤드라인이지만
1%의 확실하고 진실되고 이런 차별화는 어정쩡하고 뻔하고 식상한 99%의 사이비 차별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헤드라인이죠. 그 하나로 내가 그걸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면 그걸 헤드라인식으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매우 높은 수준의 그 언어 감각이다.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대학생이 200만 명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200만 명 중에서 요렇게 언어 감각을 키우고 하는 것은 유서와 창의력 이 과목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들으면서, 그래, 저것은 내가 평생, 저게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을 해서 나중에 또 창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내가 지금은 20대는 이런 게 나의 관심사고 중요한데, 또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어떤 분야 일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관점. 뉴스 마인드는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단선이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넓혀주는 그런 태도고 역량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니까요. 자꾸 나에게 새로운 인식이 자꾸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요런 공부 이렇게 내가 같이 이 도를 쌓으면서 이렇게 하는, 저번에 제가 퀀텀 점프라는 질적 도약이라는 말 했죠? 이런 뉴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잘 보입니까? 이런 말 실제로 쓰죠. 위기에 강한 K-제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리아 K-팝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퀀텀 점프 기회다. 퀀텀 점프 기회다. 퀀텀 점프 기회다. 이 퀀텀 점프인데 밑에 보통 설명도 안 달았다는 말은 이 정도는 이렇게 영어를 써도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퀀텀 점프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유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퀀텀 점프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서와 창의력 공부가 내 삶을, 나의 언어 감각을 향상시키는 퀀텀 점프의 기회다. 퀀텀 점프의 기회다. 해석을 하면 퀀텀 점프는 질적 도약. 양적 도약이 아니에요. 양적 도약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 오늘 이 정도였는데 좀 더 하는 그런 좀 외형적이라면, 질적 도약은 근본적인 그 프레임 전환이죠. 그런 프레임 전환이 자, 이거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까요? 1%의 확실한 진실한 그런 차별화는 99%의 사이비 차별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요런 거는 메모를 해서 내가 성장하는 많은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을 했는데, 이 퀀텀 점프는 소인에서 대인으로, 결국 소인에서 대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좁으면 소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태도나 이런 관점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좁고 졸렬하고 이렇게 되면 소인이고, 신분적, 계급적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소에서 대로, 작음에서 큰 걸로, 낮으면서 높음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딥. 깊이 싸움인데,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깊이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에서
축적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생일 할 때 모난일도 소개했죠. 모난일. 여러분들 한번 꼭 생활에서 실천해 봐. 그게 생일만 알면은 그 루틴하게 그냥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거라면은 그 모난일을 알므로써 그 엄마하고 엄마 살아 계시든 돌아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니하고 내가 교감을 할 때, 이게 이 대화를 할 때, 내일 엄마 내 생일인데 뭐 해줄 거냐 이게 아니라 내일 내 생활은 모난일이다. 엄마가 힘들고 고생했던 날이다. 그러면은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지금까지하고 달라지잖아. 그게 바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다. 그런 게 바뀌어서 내한테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 이 말 압니까?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패러다임.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쓴 책의 앞부분에 나는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핸데슨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 쉽게 쓰고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패러다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프레임이라는 것은 쓰거든요. 프레임 전환이 계속 일어나서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된다?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 쌓이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프레임보다는 더 근본적인 개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 저번에 내가 감동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읽지 말고 감동할 때 감해야 동한다 이렇게 읽어야 그 감동이라는 말의 개념을 그게 잉태적 고통인 겁니다. 고통이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본다는 거죠. 깊게. 비판,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딥 싱킹입니다. 깊게 보는. 뭐 지적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깊게 본다는 것은 깊이 판단한다는 거죠. 깊이 판단하려고 하면 새롭게 봐야 되죠. 넓고 높고 깊게 봐야 되죠. 넓고 높고 깊게 본다는 게 바로 새롭게 본다는 거.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그 사람 비판적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안을 깊이 본다는 거. 그러면 감동, 생일, 모난일, 감동도 한 단어로 읽는 게 아니라 감해야 동한다 이래 하면 감동이라고 유절하게 일상적으로 쓰는 거하고 그게 바로 개가 사람을 무는 개념 이해라고 한다면 근데 감해야 동한다. 감의 차원이 되면 그 감이 처음에는 조금씩 느끼다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느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영감.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 여기에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 96명인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감의 차원을 영감을 받는다면 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걸 성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탕에 되어 있는 이 정도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충분하다. 그런 그 자극과 계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대학생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유연해지고 내 삶을 훨씬 개방적이면서도 넓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쌓아가면서 상황에 현실은 불확실한 구석도 말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현실, 이런 어떤 나의 가능성, 내가 마주하는 현실 이런 걸 훨씬 잘 대체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또 배우면서 큰 성취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런 단단한 돌처럼 올라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다. 변화도 그냥 우리가 변화와 혁신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식상해지기 쉽다. 변화라는 말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두 단어로 읽어야 됩니다. 변화. 변화. 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놓은 거죠. 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바뀜. 일시적인 바뀜. 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바뀜. 그래서 일시적인 바꿈이 축적되어야 근본적인 바뀜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개념 이해의 굉장히 깊은 차원이다. 그 변화합시다. 일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아는 거 뻔한 거 그걸 뭐 반복할 필요가 없노. 지금 뭐 AI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이게 우리는 좀 더 이제 실존적이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그게 대체하기 어려운 내가 쓰는 말과 그걸 생각, 태도 이런 게 쉽게 대체된다면 필요 없다는 거죠. 나의 가치, 몸값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많이 인간의 노동이 이렇게 대체가 많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지능적인 차원에서 많이 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근데 자유로운 게 쉽지 않아요. 자유로운 게 자유로운 거 이거 좀 이따 쓰면 자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바뀜은 변이고 근본적인 바뀜은 환대. 그 일시적인 바뀜이 축적 쌓여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한 방에 확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호리철리를 말하는 거죠. 돌타 하나하나 쌓아야 되지 뭘 한 방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변의 차원이 프레임의 어떤 전환이라면 화는 뭐다? 패러다임이라고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뉴스 마인드로 바꾸려고 하면 이런 변이 하나의 점처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점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 하나도 하나의 점일 수 있고 이게 나의 미래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떤 그 이런 점이 연결되어서 그 이렇게 어떤 그 좋은 긍정적인 바람직한 그 결과를 낳을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없이 무슨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짜 사이비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 점 하나 이런 말 하나 바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일이냐 모난일이냐 생일만 아는 게 아니라 모난일과 같이 바꿨을 때 이런 게 뭐다? 그게 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점들입니다. 사이비 가짜 구닥다리 점이 아니라 이런 점이 이렇게 이제 딱 연결되는 이 연결 속에 흐르는 게 뭐다? 아까 말한 뉴스 마인드, 헤드라인 마인드, 개방성, 그 다음에 또 유연함,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뭘 하나 쓰더라도,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뭐다?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자기다움, 다움이라고. 국가의 정체성, 국가다워야 되고, 어떤 모든 것에 다움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사람답지 못하다 면 그건 이제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할 때도 끊어서 변화. 변화를 내 삶에 변화를 줘야지.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상적으로 쓰기는 씁니다만은 내가 요렇게 디테일하게 호리철리 자세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런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바뀜이 쌓여서 프레임이 쌓여서 근본적인 바뀜인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전환으로 가져올 수 있다.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변화라는 걸 쓸 때 변의 차원이 있어야 변의 과정, 변의 꾸준한 점처럼 이어지는 하나하나 그런 그 변의 바뀜이 이어져서 이런 점처럼 이어져서 화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데다가 이 변화라는 말을 할 때 이게 훨씬 풍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변화라고 하면 그게 유적을 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그렇게 쓰고 하는데 우리가 뉴스와 창의력을 공부하고 할 때는 그게 바로 이제 새로움이죠. 창의죠. 변화. 두 글자로 있는 두 단어를 있는. 아, 감동적인 일 아니라 감의 차원에서 동. 감의 차원이 없으면은 그 동이라는 것은 사이비가 되기 쉽거든. 가짜의 움직임, 가짜의 실천, 흉내내기에 동이라는 움직임 실천하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의 차원이 되면 동은 그냥 그 강금 목장처럼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데 변의 차원이 쌓이면 하의 차원은 저절로 된다. 정직한 결과죠.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이 말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품, 우리의 인성을 훨씬 호감 있고 매력 있게 가꾸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뭐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피상적으로 되기 쉽다. 여러분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직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냥 꼼수나 이 장깨를 써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변은 두 단어다. 변 한 번 조금 0.5초라도 띄워서 읽는 게 좋습니다. 변화 이런 것보다는 변화 할 때 머릿속에 벌써 변의 점이 쌓여야 화의 그 깊은 근본적인 바뀜으로 나아간다. 이런 게 뭐겠습니까? 그런 게 혁명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혁명하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혁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말하거든요. 혁. 명이라는 것은 뭐 뜻이 여러 가지만은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게 혁명이죠. 명이라는 것은 그 명령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하늘에 뜨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어떤 맥락에 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이런 것 그것을 바꾼다는데 그 껍데기를 이 피부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래 이제 그걸 바꾸는 것을 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혁명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그러니까 그 감동 감해야 동한다. 이게 뭡니까? 그 감동이라는 말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라는 말에 있어서 변화. 이게 아니라 변화라고 내가 이해할 때 이 변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문다는 그 어떤 유절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개를 무는 은유절하게 되는 것은 뭐다? 혁명이죠. 내 관점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는 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자유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말미암는다. 자유다. 사전에는 뭐 구속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좁은 그 풀이 정의죠. 데피니션. 굉장히 좁은 거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데 그건 좁은 풀이고 스스로 자자. 스스로 하면 또 저절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자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 자유 이렇게 쓸 때 자라는 것은 스스로 또는 저절로인데 같은 말이죠. 스스로 되면 그게 저절로 된다는.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유락하는 것은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이 말미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미암는다. 스스로 유리하는 거다. 스스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자기 원인 풀이하면 하고 이 원인이 유자예요. 우리가 이유라는 말 쓰죠. 이유. 그 다음에 원인 할 때 이유 할 때 이 유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원인이 된다는 말은 내 생각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뜨돌이 그냥 뭐 이렇게 정체불명 이런 게 와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명경지수를 보여주시, 이렇게 맑은 물 속에 이렇게 비춰보듯이 내가 가진 생각,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관련,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체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인 차원에 말미암는다는 뜻이. 그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머리 감을 때도 이제 씻어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예 잘못된 걸 모르면은 참 구제불능이지만 이제 잘못된 것을 씻어내고 어떻게? 뉴스 마인드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검증하고 나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그 배타적하고는 다릅니다. 주체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쓰는 언어를 새롭게 하고 언어를 새롭게 하는 게 현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일과 모난 일, 그 다음에 뭐 감동, 감해야 동한다, 변의 차원을 겪어야 쌓아야 화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프레임 전환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패러다임 전환을 이어줄 수 있다. 이거 다 헤드라인적인 사고인데 그걸 간결하게 압축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유의 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몸이 그렇게 뭐 이렇게 줄에 묶여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좁은 내 인신을 구속하는 좁은 그런 거죠. 이거는 좀 넓고 깊은 차원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돌아보면 가짜 자유가 많을 수 있다. 가짜 자유가 많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이 되지 않은데 그냥 뭐 내 몸속에 들어와 있고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자기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것처럼 하는 것은 다 사입이다. 그 몸에서 나오니까 그건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사입이라고 했죠.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뜯어보니까 좀 더 다 그냥 뭐 나와 있는 걸 대충 뭐 머릿속에 들어가 말하고 그 낭비죠. 그게 바로 인생 낭비다. 요런 거 애써보면 안 되죠. 지금 자동차가 많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뭐 어떤 마케팅입니까? 파격 마케팅. 이제 파격이라는 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격파는 다순 깨는 거지만은 거꾸로 하면 파격 마케팅. 그래서 파격 마케팅은 뭐 기존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식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그래야 기업이 유지가 되니까요. 기업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그 삶의 자세도 바꾸지만 항상 현실과 호흡하면서 내가 쓰는 말,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이 구닥다리,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뭐 꼰대와 고리 삭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냥 진부하고 식상하고 거저그렇고 뻔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이와 관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리삭은 대학생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고리삭은 고등학생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이에 따른 구분이 되니까 그리 안 돼야 젊을 때부터 고리삭으면 안 되는 그런 자세가 축적이 되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소위 말하는 그런 낡은 꼰대 안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이렇게 뭐 나이 못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80, 90대 사람도 굉장히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감화를 추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그 뉴스를 보다가 우리 베트남 코로나를 잘 이겨낸 그런 나라로 아시아에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했는데 인구가 1억 명인 베트남에 확진자 수가 300명밖에 안 된다고 베트남이 그런 걸 잘 해서 저도 굉장히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해서 시간이 요건 뭐 마칠까요? 자, 예를 들면 이
이 공중파 방송 KBS의 이 개그 콘서트라는 이런 오래된 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사실상 이제 폐지된다. 왜냐? 시청하는 사람 적으니까 당연히 폐지되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미국의 174년 전통의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대학이 이번 학기를 끝으로 폐교한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는 내년에 이랬습니다. 내년에 폐교되는 대학이 200곳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미국과 유럽의 100년 넘은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는다. 그 다음 일본에 오래된 그 가게들이 많죠. 100년 역사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다 문을 닫는다. 이런 것들은 방송은 시청자가 시청하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 없어지고요. 기업은 소비자가 그 제품 사지 않으면은 그 문을 닫고, 대학은 학생이 없으면 폐교되는 것이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내가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그 필요한 지금 이런 역량이라도 요령을 잘 갖추지 못하면 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 쓸 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때가, 여러분들 좀 더 긴장해서 대책임지를 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 프레임, 패러다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